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요거를 제가 만들어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요걸 어떻게 만드냐? 제가 여러분한테 4단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요걸 이제 4단 구조로 만들면 좋다 하면서 요런 식으로 제가 ASML 구성을 요렇게 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이제 박스가 필요하고요. 어떤 메뉴를 감싸기 위한 박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로서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iv를 4개를 만들 건데, 그러면 얘는 왜 필요하냐면 A 엘리먼트를 감싸기 위해서 필요한 녀석들이거든요. 왜냐면 A 엘리먼트를 단독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본 ASML 구성은 완성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일단 가운데로 보내려면 섹션이 있고, 제일 바깥쪽에 섹션이 있고 그 안쪽에 내부라는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섹션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이 보더를 칠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만들어진다? 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섹션이라는 거는 디스플레이 블럭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누구를 가운데로 보내야 되냐면 내부라는 녀석을 가운데로 보내야 되는데, 내부는 디스플레이가 뭐다? 블럭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겠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작업할 때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다? 섹션의 자식인 내부한테 접근하는 게 좋은데, 자, 보더를 한번 칠해볼게요. 얘도 부터 솔리드 아니다,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칠해봅시다. 여기다가 블루라 칠해보면 굉장히 크죠? 그죠? 그러니까 블루를 꽉 채워놔요. 그래서 얘를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로 보내려면 얘한테 뭘 준다?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주는 거예요. 자, 인라인 블럭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가 이제 너비가 최소로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최소로 줄어들고 인라인 요소는 글자이기 때문에 섹션 입장에서 내부는 하나의 텍스트로 취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여러분들이 텍스트 얼라인을 주게 되면 가운데로 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죠? 자, 근데 색상이 블루는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AF 이런 식으로 색상을 부여할 건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업하라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뭐다? A의 노멀라이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A 노멀라이즈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뉴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CSS 최상단에다가 컬러를 이너리 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뭐한다? 논철해가지고 A를 평범하게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얘는 뭐의 역할이냐면 메뉴 박스의 역할을 담당하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 내부라는 녀석이 메뉴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div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div의 역할이 바로 뭐냐면 메뉴 아이템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div를 한 줄로 눕히려면 이 div도 디스플레이가 블럭이죠. 그러면 얘네들도 디스플레이를 뭘로 바꿔라?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보더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 지우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요런 모양새가 완성이 됐어요. 요런 모양새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내부한테 왼쪽 오른쪽에 살짝의 패딩이 들어있기 때문에 패딩도 0, 10픽셀 줘서 좌우를 10픽셀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위아래 0 주고 좌우는 10픽셀 줄 수 있다 했죠.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도 어느 정도 줘가지고 외곽선의 둥글기를 살짝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div라는 녀석한테 패딩을 한 15픽셀 정도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메뉴로 만들 건데,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안쪽 여백을 준 거잖아요. 안쪽 여백을 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div가 지금 이제 메뉴 아이템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데, 얘한테 안쪽 여백을 줘가지고 지금 뭐 한 거예요? 이런 모양새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됐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A한테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바로 누구다? A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div의 자식인 A한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근한 다음에 얘한테 뭐 해야 돼요? 자, 저는 폰트 웨이트도 그냥 볼드 줘볼게요. 볼드. 그러면 이제 볼드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사님,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완성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완성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호버를 했을 때 뭐 div한테 최대한 좌측으로 당기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호버 같은 경우는. 근데 A한테 준다 해가지고
크게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컬러 같은 경우는 화이트로 바꿔볼게요. 자, 화이트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긴 하겠죠. 근데 이제 배경색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A한테 배경색을 칠해보면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레드라 칠해볼게요. 공간이 요거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패딩을 누구한테 줬다? 얘한테 줬다라는 거죠. 얘한테. 그러니까 패딩이 지금 얘한테 줬기 때문에 뭐 얘한테 줬다 해가지고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상황마다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다? 메뉴 아이템 텍스트, 즉 아이템 1이 여기에도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얘가 색상이 반전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이 텍스트한테 마우스를 올려야지만 색상이 이런 식으로 변경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패딩을 여기다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줘야 된다? 바로 A 엘리먼트한테 줘야 된다. 근데 A 엘리먼트한테 줬을 때 이게 지금 패딩이 먹은 게 아닙니다. 자, 이거 이렇게 가끔씩 생각하시면 되게 이거 패딩 먹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 A 엘리먼트는 디스플레이가 뭐다? 인라인이라 했죠. 인라인 요소는 뭐가 안 먹는다 했죠? 패딩 마진 높이 너비 안 먹는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확하게는 요 Y축은 먹습니다. 그러니까 패딩이 들어가긴 하지만 제대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패딩 마진이 안 먹는다. 이게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일부만 적용되는 걸로 패딩을 이용할 일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A 엘리먼트를 그래서 적용이 안 되니까 뭘로 바꾼다?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고요. 그러니까 최소 인라인 블록은 돼야지만 패딩이 적용된다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패딩이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마우스를 여기에도 올려도 색상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배경색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블랙 주고 여기다가는 레드 지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제 메뉴, 제가 드린 메뉴가 완성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고객 입장에서 이 메뉴 아이템의 간격을 넓혀달래요. 그러면 요 녀석의 너비가 예를 들어서 한 200픽셀로 늘어났대요. 그러면 200픽셀로 늘어났으면 얘가 공간을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200픽셀이니까 여기 공간이 늘어나는데 고객이 여기를 클릭했는데 클릭된다 안 된다? 선택이 안 되는 거죠. 메뉴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했는데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모양새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선택했는데 모양새가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버도 제가 최대한 좌측으로 당기라 했죠. 그러면 최대한 좌측으로 당겼는데 지금 모양새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제가 원하는 건 뭐다? 이 A 엘리먼트가 요 녀석의 공간을 같이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비가 최대로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여기에 200픽셀 해가지고 매번 여러분들 여기를 200픽셀로 또 바꾼다? 할 수는 있겠지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100픽셀로 또 바뀐다고 하면 여기도 여러분들이 100픽셀로 변경시켜줘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너비를 직접 주지 않고 얘가 너비가 바뀌면 얘가 알아서 그 너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최대로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를 뭘로 바꾸면 된다? 블록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블록으로 바꾸게 되면 요 녀석의 너비가 바뀌어도 어때요? 부모의 너비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얘는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가 너비가 아무리 여러분들 150픽셀로 바뀐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 공간을 그대로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정답이에요. 자, 이제 레드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면 되고. 자, 얘는 호버된이죠. 호버된 메뉴, 아이템, 텍스트다 뭐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주석을 걸어주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4단 구조로 메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메뉴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드냐?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뉴를 만들 때는 조금 더 이제 그 메뉴에 맞는 ASML을 써줘야 되는데,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